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오른쪽 폐, 효과적인 오른쪽 폐 들어 올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1, 2, 3, 4편에서 이제 4개의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효과적으로 오른쪽 폐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제가 4편 찍는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제가 계속 하여튼 실험도 계속 실행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또 자꾸 궁금증이 자꾸 생겨서 그냥 기도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거는 왜 그런지, 또 오른쪽 폐, 왼쪽 폐를 과연 잘 관리할 수 있는 건지, 통제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하여튼 그런 중에 여러 가지 또 새로 알게 되는 것,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오른쪽 폐, 그러니까 지난 1, 2, 3, 4편을 통해서 오른쪽 폐 들어 올리는 방법은 의외로 좀 간단했던 것 같아요.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 올려졌을 때 이것도 풀어주는 방법, 혹은 또 양쪽 폐를 높이를, 폐가 이렇게 오른쪽이 처져 있다가 이제 들렸으면 이게 너무 심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죠? 심하게 들렸으면 다시 주저앉혀야 되잖아요.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보내는데 또 너무 내려가 버리면 안 되고, 또 이걸 중간쯤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용이할 것이냐, 정말 생각처럼 그렇게 쉬울 거냐, 생각처럼 어려울 거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여튼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측면에, 그죠? 갈비뼈 끝자락, 맨 끝자락 갈비뼈에서 하나, 둘, 셋 되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지점에 벨트가 이렇게 가게 돼서, 그죠? 여기 수건을 찬다 그랬죠. 수건을 적당한 두께로. 자, 1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효과적인 오른쪽 폐 들어 올리는 방법 1편에 보면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중요한 동영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숙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고, 여기 오른쪽 갈비뼈, 완전히 측면이에요. 이게 겨드랑이 아래쪽이에요. 앞쪽도 아니고 완전히 옆쪽이에요. 바지선 올라오는 지점, 그죠?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또 제가 왼손처럼 보이시죠? 이게 셀카 모드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수건을 착용하고 왼손에 250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누워 있을 때도 가능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왼손에 250을 차주는 것만으로도 오른쪽 폐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누워 있을 때는 왼쪽 가슴에다가도 한 500g 올려주면 더 효과가 빠르다. 더 무겁게 올리면 더 빠르겠죠. 근데 지금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무거운 걸 사용해 버리면, 갑자기 오른쪽 폐가 너무 빠르게 들려버리면 우리 몸이 좀 충격을 받겠죠. 그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피곤해져요. 불편함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오른쪽 폐를 들게, 오른쪽 갈비뼈에다가 수건을 차는 이유는 그 횡격막을 자극을 줘서 횡격막이 살짝 들리게 하는 거예요. 횡격막이 들린다는 건 폐가 약간 들리려고 자극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건을 차면 이게 막 굉장한 힘을 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이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 이래 봤을 때, 아주 강한, 수건을 찬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이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약간 들리려고 자극을 주는 상황에서 왼손에 250 정도, 굳이 250, 무조건 250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250 좀 작은 모래주머니를 차주면 이게 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차고, 그죠? 또 양손잡이인데 왼손에 힘이 더 센 사람 있죠, 그죠? 왼팔이 더 강하고 오른팔이 약한 사람은 오른손에 또 차주는 겁니다.
오른쪽 겨드랑이와 오른손에 차 주는 것만으로도 오른쪽 폐가 들리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리고 혹은 누워있을 때는 왼쪽 가슴에 좀 올려놔도 도움이 되더라. 이게 무조건 올린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무조건 올린다. 근데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500 정도 올려놓으면 더 효과가 빠르게 나다. 그 사람들이 되게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못 느끼시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무딘 분들 계세요. 한번 좀 느껴보라고 이렇게 한 500 정도 올려보는 거, 그런 용도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또 양손잡이고 왼손잡이이신 분들 또 가슴은 왼쪽 가슴에 올려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 손은 오른손을 차는 겁니다. 그 양손잡이들 좀 헷갈려요. 양손잡이들은 왼손잡이와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왼손잡이와 약간 적용하는 게 좀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손하고 가슴, 겨드랑이 적용 부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적인 측면이 조금 애매해요. 저는 3일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3일 한다고 해서 하루 왼종일 이렇게 차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만 적용했는데 밤에 잘 때 그냥 뭐 평균적으로 8시간을 잔다고 합시다. 8시간 동안 첫날 밤에 8시간 착용하고 둘째 날 밤에 8시간 착용하고 셋째 날 밤에 8시간 착용했더니만은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역전돼 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예? 그 전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밤 자고 아침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다음날 3일 지난 오후부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하더라고. 몸살기가 슬슬 나타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오른쪽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오른쪽 폐가 확실히 들렸구나라고 그때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연속적인 8시간, 8시간, 8시간.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 그죠? 물론 낮에는 안 했습니다. 낮에는 적용을 안 했고, 밤에만 했으니까 연속적인 8시간으로 총 24시간 정도 지나니까 3, 8, 2, 24, 그죠? 구구단으로 24시간 정도 지나니까 폐가 들려버렸더라. 그전에 이제 오른쪽 폐가 좀 많이 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른쪽 폐에 처지는 걸 몰라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정도 누워있을 때, 보충할 때, 잠잘 때가 아니고, 보충을 저희 아내는 계속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보충을 합니다. 뭐, 낮에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뭐, 하루에 2번, 최소한 2번, 3번 정도는 보충을 합니다. 배에도 올리고, 가슴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오른쪽 폐가 약간 처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건을 이렇게 차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시간을 연속적으로 3일간 했고, 저희 아내는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좀, 뭐, 하루 쉰 적도 있지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8시간이 주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일으키는 힘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했더니만 3일 만에 이거 오른쪽 폐가 들렸더라 이걸 확인이 됐고, 만약에 하루에 1시간 혹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아마 1시간씩 하면 24일이 걸리겠죠. 2시간씩 하면 어떻게 돼요? 3, 8, 24. 2시간씩 하면 12일이 걸리나요? 그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1시간이 하면 24일, 2시간씩 하면 12일. 산술적으로 그런데 실제는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하루에 1시간 하고 이제 까먹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죠? 빼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1시간씩 하면 한 달, 그냥, 원래는 1시간씩 하면 24일이 걸리는데, 아마 훨씬 더 걸릴 거예요. 한 2배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마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완전히 들릴 때까지, 혹은 역전될 때까지는. 그죠? 계산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연속적인 24시간이냐, 1시간 혹은 2시간이
합쳐진 시간들이냐,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 하여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언젠가는 오른쪽 폐가 들리긴 들리겠죠. 그 들리는 지점을 좀 잘 파악해서, 그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3일이 지나고 오른쪽 폐가 더 들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날 몸살이 오고 이렇게 해서 불편해지면서, 오른쪽 폐가 더 들렸구나. 역전이 됐구나. 그죠? 역전이 됐구나. 오바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 배가 원래 쳐져 있다가 더 들려버렸으니까 약간 후퇴를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양쪽 폐의 높이를, 횡격막 높이를,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후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자,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방법에 반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 방법을 써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수건되는 건 일단 멈추고, 그러니까 왼손 운동을 하면 점점 또 왼쪽으로 힘이, 피가 자꾸 흘러오면서, 그죠? 오히려 왼쪽 폐가 커질 공산이 크죠. 그리고 왼팔 운동을 거의 하루 종일 못했다고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인가? 그러니까 왼손 운동을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 안 풀려서 결국 왼손을 한 2시간 정도 벗어버렸습니다. 왼손에 찬 모래주머니. 제가 양손 모래주머니를 170을 차고 있었는데, 왼손에 찬 170을 한 2시간 정도 벗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쓱 뭔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오른쪽 폐 쪽으로 피가 들어오면서 다시 오른쪽 폐가 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짐이 느낌이 들었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다시 오른쪽 폐가 조금 지난번만큼은 아닌데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다 오른쪽 폐가 또 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수건을 차고, 이번에 누워서 하지 않고 아침에 1시간 정도, 길게도 안 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에 수건 차고 왼손에 250g을 차니까 그제서야 또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약간 오른쪽 폐가 살짝 더 들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또 맞추긴 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서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오른쪽 폐 들어 올리는 거는 쉬운 것 같다. 응? 오른쪽 폐 들어 올리는 건 쉬운 것 같다. 그냥 이게 갈비뼈하고 왼손에 한 250 정도 차주는 것만으로도 막 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들리고 나니까 더 빨리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3일 걸렸던 게, 두 번째 하니까 뭔가 시간이 단축된 느낌이 들어요. 이제 뭐 누워서 왼쪽 가슴에 안 올려도 그냥 왼손에만 250 차도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횡격막을 자극을 주면서 살짝 들리게 하면서 왼손에 약간 중량을 걸어보니까 이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량, 여기 2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갈비뼈에 수건만 차주면 폐가 들리느냐?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갈비뼈에 수건만 이렇게 덜렁 차주면, 그러니까 제 말은 왼손에 250을 안 차고 오른쪽 갈비뼈, 그러니까 완전히 측면이라고 했죠. 바클이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랬죠. 옆으로. 네? 이 바클이 마저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완전 측면이에요. 측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차고만 있으면 왼손에 차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거예요. 왜? 오른쪽 횡격막을 계속 이렇게 왼쪽보다 오른쪽을 자극을 더 많이 주는 상황에서 왼손에 250을 차게 되면, 그냥 어떤 무게를 잡고 있으면 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왼손에 250을 안 차고 수건만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건만 차고 있으면 결국은 횡격막에 자극은 가는데 힘이 보세요. 여기에 수건을 차고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적당한 힘은 옵니다. 근데 여기에 수건을 찼다는 건 더 강한 힘을 주기 위해서 여기 수건을 찬 거예요. 굳이 이걸 뭐 무게로 따지자면 뭐 일단은 무게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강한 힘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횡격막을 자극을 준다라는 거는 폐에 자극을 준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에 힘이 계속 가면 결국 오른쪽 폐로, 저기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폐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더 많은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 폐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차고 있으면 오른쪽 폐가 다시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차고 왼손을 차면 오른쪽 폐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만 차고 있으면 오히려 오른쪽 폐가 커진다. 그러니까 자, 지금 가장 단순한 원리,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방법과 후퇴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단순하게 보세요.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차고 왼손에 250을 차는 거예요. 자, 차고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활동해도 괜찮고, 그냥 누워있을 때는 여기 뭐 한 500이나 250 정도 더 올려놓고 있으면 효과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인 게 아니고 효과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올려둘 수 있다라면 좀 올려두는 것도 좋아요. 왜? 직접적으로 폐에 압박을 주면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더 잘 되면서 왼쪽 폐가 더 빨리 커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후퇴하는 방법, 자, 전진하는 방법,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 자, 왼손에 차고, 자, 왼손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여기에 수건을 차고, 후퇴하는 방법은 왼손에 모래주머니 안 차고, 갈비뼈에만 수건을 차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팔 운동은 같이 하든가, 자, 이렇게 하든가. 자,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 있어 보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그저께 일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이론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론이 실제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면서 너무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쯤에 자꾸 뭔가 정리되는, 정돈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너무 조금 전체적인 걸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일단은 전진하는 법과 후퇴하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고.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받아들이기도 진짜 어렵겠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 문제가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저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이게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방법적인 거는 일단 알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건 좀 몰라도 그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보시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뭐 저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자꾸 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뇌 문제를 필요하다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뭐 이 병 하나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죠. 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죠? 자, 그래도 자꾸 시간을 조바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계산 능력도 막 떨어지고 이래 갖고요. 막 머리 아픈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진짜 아프고 막 이래요. 막 복잡한 거 생각하면 막 토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옛날 생각해서 머리를 쓰면 막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주의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죠? 자, 좀 긴 시간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동영상의 핵심은 오른쪽 폐 들어 올리는 방법과 후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방법은 그냥 오른손 왼손에 차고 있는 거, 사실은 저는 좀 후퇴해보려고 처음에 정했던 방법이 왼손을 벗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제가 고민이 된 게 뭔가 하면, 아직도 왼팔이 오른팔보다 힘이 훨씬 약하고 근육도 훨씬 적고 두께도 왼팔이 얇아요. 근데 왼손을 벗어버린다는 거는 오른팔로 피가 많이 가는 걸 의미하냐. 물론 후퇴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왼손을 벗어버리면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게 있는 느낌은 있어요. 되게 편해요. 왼손을 벗어버리면. 근데 계속 궁금한 게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왼손을 벗어버려서 후퇴가 되면 이게 진짜 옳은 방법인가? 그 몸이 편하니까 맞는 것 같아. 정답인 것 같아. 근데 계속 딜레마, 이게 좀 오랜 딜레마였어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왼손을 벗어버리면 그 왼팔은 언제 강하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를 하면 결국 나중에 보면 오른쪽 폐가 또 쳐져 있어. 그럼 또 전진하면 오른쪽 폐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제 또 왼팔 운동을 또 못해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자,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